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군 복무 중 102일을 이탈하여 최대 징역 3년의 재입대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래퍼들이 항상 병역 기피하는지, 그리고 송민호가 만약 심리장애 안 걸리려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팩트부터 깔게요. 2026년 2월 12일 검찰이 공소장을 공개했습니다. 위너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430일 중 무려 102일 무단 결근. 전체 복무일의 4분의 1을 안 나간 겁니다. 관리자 A씨한테 늦잠 잘래라고 카톡을 보내면 그 사람이 출석부를 대신 찍어줬어요. A씨가 먼저 내일 나 교육이라 출근 안 하니까 31일에 보자라고 연락한 날도 있었는데, 그날 송민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동생 결혼식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병역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첫 공판은 올해 4월 21일로 잡혔죠.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연예인이라고 군대도 특혜냐? 의지력 문제 아니냐?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화보다 수수께끼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이건 송민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래퍼라는 직업군 전체에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이거든요. 빅뱅탑, B.I. 킬라그램, 그리고 송민호.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래퍼들 보세요. 주스월드, 릴핍, 맥밀러, DMX. 마약 과다 복용이나 약물 관련 사망이 래퍼한테 집중돼 있습니다. 배우도 걸리고 발라드 가수도 걸리지만 래퍼의 빈도는 차원이 달라요. 이걸 단순히 힙합 문화가 원래 그래로 넘기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문화가 그런 사람들을 만든 게 아니라 그런 뇌를 가진 사람들이 그 문화로 모이는 겁니다. 순서가 반대예요. 래퍼라는 직업에 끌리는 사람들의 뇌부터 봐야 합니다. MBTI로 치면 P형. 심리학적으로 보면 ADHD 성향. 이 사람들 대부분이 계획 세워서 차근차근 실행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상황, 즉흥적인 순간에 폭발하는 타입입니다. 악보 보고 정해진 멜로디를 정확히 부르는 발라드 가수, 수십 번 리허설 후에 무대에 오르는 클래식 연주자와는 완전히 다른 뇌 구조인 거예요. 랩이라는 게 뭐예요? 비트 위에서 즉흥적으로 터뜨리는 거잖아요. 가사를 외워서 부르는 것조차도. 라이브에서는 즉석으로 플로우를 바꾸고 관객 반응에 따라 에너지를 조절하고 예측 불가능한 순간에 가장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계획적이지 않은 뇌를 가진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랩에 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배선 문제예요. 여기서 ADHD 성향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짚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ADHD를 집중 못하는 병, 산만한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현대 사회의 프레임이에요. 진화 생물학적으로 보면 ADHD 성향은 사냥꾼의 뇌입니다. 원시시대에 이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숲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짐승에 0.1초 만에 반응하고 온종일 뛰어다니면서 먹잇감을 추적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최고의 사냥꾼이었어요. ADHD의 핵심 특성인 과잉활동, 충동성, 새로운 자극 추구. 이게 전부 사냥에 최적화된 능력이었던 거예요. 하루에 수십 킬로를 움직이면서 뇌의 도파민을 자연 충전하는 구조. 몸을 격렬하게 쓰면서 뇌가 정상 작동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신기한 걸 하나 얘기해 볼게요. 2008년 발표된 진화 유전학 연구가 있어요. DRD4-7i라는 도파민 수용체 유전자 변이가 있는데 이 변이를 가진 사람이 ADHD 진단을 받을 확률이 일반인의 무려 4~5배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변이가 수만 년 전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나와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이동 거리가 긴 집단에서 훨씬 높은 빈도로 나타나요. 즉, 더 멀리 돌아다니고 더 많이 탐험한 사람들이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ADHD는 병이 아니었어요. 인류 생존의 엔진이었습니다. 다만 그 엔진이 돌아가려면 하나의 조건이 필요했어요. 몸을 쓰는 것. 그런데 현대 래퍼의 일상이 뭡니까? 스튜디오에 앉아서 비트 작업하고 무대 잠깐 서고 나머지 시간은 소파에서 핸드폰 보면서 SNS 자극이나 받아요. 사냥꾼의 뇌한테 움직임 없이 화면 속 도파민만 주입하는 겁니다.
여기서 미스매치가 터져요. 몸은 안 쓰는데 뇌는 계속 자극을 요구하니까 뇌의 알고리즘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도파민 수용체가 점점 둔해지고 같은 자극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더 강한 걸 찾게 됩니다. 마약이든 도박이든 극단적 행동이든.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루 수십 킬로를 뛰도록 설계된 엔진을 주차장에 세워놓고 공회전만 시키고 있으니 과열되는 겁니다. 과열된 엔진이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걸 보고 엔진이 나쁘다고 욕하면 됩니까? 도로에 내보내야죠. 송민호가 딱 이 경우였어요. 2017년에 공황장애,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단받은 시점이 언제냐면 신서유기, 강식당, 솔로곡이 연달아 터지면서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가던 바로 그때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일 잘 나갈 때 왜 무너지냐고요. 오은영 박사가 정확히 짚었어요. 이 사람은 자극과 고통을 끊임없이 쫓고 있는 상태다. 창작할 때 뇌에서 내인성 오피오이드라는 쾌락물질이 폭발적으로 분비돼요. 근데 그 활동이 끝나는 순간 뚝 떨어지면서 일상이 진공 상태가 됩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았을 때의 쾌감이 폭발하다가 사냥이 끝나면 공허해지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촬영 안 하면 정말 삶이 비극 같은 느낌이었다고 직접 말했어요. 사냥꾼의 뇌가 사냥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원시시대 사냥꾼은 그 공허함을 어떻게 메웠겠어요. 다음 사냥을 나가면 됐어요. 또 뛰면 되니까. 몸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도파민이 다시 차오르는 거죠. 그런데 현대의 사냥꾼 송민호는 소파에 앉아서 다음 스케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마포구 주민편익시설에 배치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 출근, 같은 장소, 같은 업무, 자극 제로. 사냥꾼한테 매일 8시간 동굴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뇌가 뛰어, 움직여, 뭐라도 해 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형광등 아래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초반엔 버텼습니다.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무단 결근은 고작 하루. 의지력이라는 비상 배터리가 남아 있었던 거죠. 괜찮아, 해볼만 하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연료가 채워지지 않는 엔진은 반드시 멈춥니다. 검찰 범죄 일람표를 시간순으로 따라가면 사냥꾼의 뇌가 꺼져가는 과정이 숫자로 보입니다. 2023년 하반기 결근이 슬금슬금 늘기 시작해요. 비상 배터리가 닳고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한 달에 무려 19일 결근. 월 근무일이 약 22일인데 고작 3, 4일 출근한 겁니다. 엔진이 완전히 꺼진 거예요. 2024년 11월 저녁 한 달 전인데도 14일 결근. 끝이 코앞인데도 못 나갔어요. 조금만 더 버텨가 통하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관리자 A씨는 이걸 묵인하다 못해 직접 가담합니다. 출석부를 허위 작성하고 연가와 병가를 임의 처리해요. 도파민 고갈에서 시작된 균열이 출근 불가로 관리자 묵인으로 허위 문서로 추가 결근, 가속으로 마침내 GPS 포렌식을 통한 102일 전모 발각과 병역법 위반 불구속 기소까지. 사냥꾼의 뇌가 동굴에 갇혀서 완전히 셧다운된 과정이 고스란히 숫자에 찍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만 물러서서 오은영 박사 앞에서 송민호가 한 말을 다시 들어봅시다. 가족이 굉장히 소중하긴 한데 내가 가서 마음껏 쉴 수 있는 둥지의 느낌은 아니다. 가족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억대 연봉을 벌면서 동시에 공황 발작이 오고 조증과 우울증이 교대로 들이닥치면서도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내 속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가도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약해진 모습을 안 보여주려는 게 습관이 됐다고요. 사냥꾼이 다쳤는데 부족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리해서 도태될까봐. 이 사람한테 정말 필요했던 건 뭐였을까요? 하버드 정신과 교수 존 레이티의 연구로 가봅시다. 운동하시는 뇌라는 책에서 밝힌 건데요. ADHD 환자한테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30분 시켰더니 리탈린이라는 ADHD 대표 약물을 복용한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올라갔습니다.
양극성 장애 환자의 우울, 사파 빈도도 규칙적 유산소 운동으로 최대 30%까지 줄어든다는 메타 분석이 나와 있고요. 사냥꾼의 뇌한테 운동은 약이 아니라 밥인 거예요. 안 먹으면 죽는 겁니다. 에미넴이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온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매일 27km 달리기. 뇌한테 마약 대신 달리기로 도파민을 공급해준 거예요. 사냥꾼한테 사냥터를 돌려준 거죠. 송민호가 매일 아침 30분만 뛰었으면 어땠을까? 도파민이 자연 충전되니까 내 알고리즘이 안 망가졌을 거예요. 안 망가졌으면 공황장애도 양극성 장애도 훨씬 가볍거나 안 왔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무도 버텼을 거고 102일 결근도 없었을 거고 지금 이 뉴스도 안 났을 거예요. 물론 이건 가정이에요. 하지만 논리적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은 송민호 한 사람을 넘어섭니다. 첫째, 양극성 장애 환자는 조증 과거력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병역 면제 대상이에요. 그런데 2017년부터 진단받고 약을 먹고 있었는데도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하고 복무를 시켰습니다. 둘째, 한국 사회는 게으름과 뇌의 오작동을 구분할 줄 모릅니다. 댓글을 보세요. 의지력 문제다 군대를 무시하냐. 사냥꾼한테 동굴에 앉아 있으라고 해놓고 못 앉아 있으니까 게으르다고 욕하는 거예요. 셋째, 한국 정신의학에서 운동 처방이 왜 약물 처방만큼 진지하게 안 다뤄지는지 모르겠어요. 크리스 파머의 미토콘드리아 이론, 수십 편의 메타 분석이 전부 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규칙적 유산소 운동은 기분 안정제에 맞먹는 효과가 있다고요. 법적 잘못은 잘못입니다. 허위 문서 작성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병역법 위반은 엄정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사냥꾼의 뇌한테 사냥터를 줬느냐, 아니면 동굴에 가두고 알아서 버텨라고 했느냐. 결국 순서는 이거였습니다. ADHD 성향의 사냥꾼, 뇌를 가진 사람이 래퍼라는 직업에 끌려요. 움직임 없이 도파민만 소비하면서 뇌 알고리즘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우울, 공황, 조울이 찾아오고 그 구멍을 메우려고 마약이든 일탈이든 손을 뻗거나 아니면 아예 셧다운돼서 이불 밖으로 나오질 못해요. 래퍼가 유독 사고를 치는 게 아닙니다. 사냥꾼의 뇌를 가진 사람이 달리기를 안 한 결과인 거예요. 송민호 씨한테 필요했던 건 징역이 아니라 매일 아침 러닝화 한 켤레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다른 시선을 열어줬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